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우린 과거에 비통하고 분열적이며 냉소주의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미국의 다음 단계 여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을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목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리스가 어떻게 단독 출마를 하고 3명의 전임 대통령의 지지 유세를 받으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미국의 대선 자금 모금에는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가 있습니다. 하드머니는 개인이 정당에 기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개인은 $200 이내에서만 정당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머니는 기업이 정당에 기부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맥케인 파인골드 법으로 소프트머니의 사용처를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자주 쓰이는 팩이란 단어가 있는데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의 줄임말로 정치활동위원회를 의미합니다. 1974년 선거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정치활동위원회는 지금까지 자금 사용처에 대한 공개 의무와 여러 가지 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에서 이 법의 일부를 다시 개정하여 기업이나 영리단체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직접 후원하는 대신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정치적인 선거 광고를 하려면 먼저 별도의 슈퍼팩을 구성하거나 비영리 단체를 세우거나 하여 기존의 규제들을 우회해서 후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받은 슈퍼팩은 기업들을 대신하여 정치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엄청난 돈 뭉치를 슈퍼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고 슈퍼팩이란 특별 정치활동위원회를 말합니다. 슈퍼팩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슈퍼팩의 가장 큰 파워는 정치자금 기부 한도가 없다는 점이며 지하 자금이 당당하게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퍼부어도 됩니다. 7월에 바이든이 출마 포기를 하기 전까지 정치 후원금으로 하루에 평균 $150만, 우리 돈으로 19억 원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7월 21일 바이든이 출마 포기를 하고 해리스가 후보자가 되자 하루 평균 200억 원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 달간 해리스가 모금한 돈이 $5억, 6,700억 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좌파 성향의 해리스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하며 현 세태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룬 해리스를 위해 민주당도 무언가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3일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국 민주당의 성지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으로 미국 전역에서 5만 명의 민주당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특이하게 다른 후보자 없이 해리스만 단독으로 출마하였고 그녀를 띄워주기 위해서 3명의 민주당 전 현직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법무부 장관, 미셸 오바마가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2일, 해리스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반발도 있어서 5%의 지지를 받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항의하였고 후보자 탈퇴에 이어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해리스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9월 10일에 열리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의 TV 토론입니다. 이날 토론으로 대선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가부채 문제, 이민자 문제, 중국 견제에 대한 생각,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토론이므로 해리스와 트럼프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민자들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줄인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점점 사회적인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지원을 멈춘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국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미국의 경기를 한 단계 도약하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11월 5일까지 주가를 계속 부양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한다면 선거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연사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만든 허풍과 혼돈의 영화를 이미 본 적이 있고 보통 속편이 더 형편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려 해선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잔혹함과 불의를 우리가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을 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억제하고 질병과 싸우고 인권을 증진하고 지구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중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카멜라 해리스가 믿는 것이고 대부분의 미국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일하고 우리의 신념을 굳건히 지킨다면 우리는 카멜라 해리스를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언변이 화려하고 연설을 상당히 잘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오바마의 이런 생각이 정책에 10분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부와 같은 존재입니다.